저희 남편은 밥만 보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먹고 남의 목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옆에서 늘 눈치만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결혼이고 아내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온 3살 손주의 과자까지 빼앗아 먹는 걸 보고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돼지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제 남편은 식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있다면 그건 남편이 밥 먹는 소리일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은 유난히 식탐이 많았습니다. 남들과 밥을 먹을 때면 남보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서둘렀고 누가 자기 반찬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괜히 분위기 흐리지 않으려고 멋쩍은 웃음만 짓고는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그런 식탐 때문에 주위 상인들과도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 중 기분 좋은 일은 먹을 거, 기분이 안 좋은 일도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남들에겐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가족과 밥을 먹을 때면 누가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에 손 떼는 꼴을 못 봤습니다. 하루 한 번은 무조건 고기 반찬이 있어야 했고 그 고기를 다른 사람이 먹을까봐 개걸스럽게 먹어 치웠습니다. 집에 있는 간식조차 개수를 세워놓고는 누가 먹은 것 같은 흔적이 있으면 집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본인의 딸에게조차 가차 없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밥상 앞에 앉기조차 싫어했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딸에게는 3개, 나머지는 본인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더 먹고 싶어 쳐다봐도 못 본 채하고는 한 입에 털어 넣어 버렸습니다. 한 번은 자려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빨리 먹어서 자기는 늘 맛있는 것도 못 먹는다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달래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딸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지긋지긋하다며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은 결혼을 했고 이제 집에는 은퇴한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남편의 식탐은 여전했습니다. 아침부터 고기 반찬을 찾고 매 시간마다 간식을 집어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거나 좋아하는 음식의 양이 적으면 화부터 냈습니다. 위험이 걸렸을 때도 먹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무식하게 먹어치우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고도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만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이 먹지 않는 음식만 먹었던 저는 이제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다혈질인 남편에게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산 세월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서러움도 잊은 채 그저 당연하게만 살아왔습니다. 딸이 출산했을 때였습니다. 아기를 돌보느라 힘든 딸을 위해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밥 걱정 안 하고 아이를 돌보게 하기 위해 고기를 재우고 뼈를 고아가며 여러 가지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손끝이 아리도록 만들고 나서야 통에 차곡차곡 담아내었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통이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힘든 딸이 먹을 반찬을 다 먹어치우는 사람이 아빠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때 새삼스레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딸에게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아빠가 네 반찬을 다 먹었다는 말은 참아 못한 채로요. 지인에게 줄 선물 세트도 사놓기만 하면 주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는 통에 먹는 선물은 감히 생각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뭘 먹었다고 하거나 TV에 맛있는 것만 나오면 먹고 싶다고 저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제가 아파서 죽을 사와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죽을 통째로 본인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께 성묘를 가려고 음식을 해도 식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는 통에 빈손으로 가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저도 먹고 싶은 게 생각나서 요리를 하면 접시에 옮기기도 전에 다 먹어 치워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밖에서는 가끔씩 봤지만 딸은 남편과는 절대 식사를 같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은 자주 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제 종종 집으로 오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준 딸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3살짜리 손주가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작은 손으로 힘겹게 봉지를 뜯으려 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저는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뜯어준다며 손을 뻗어 그 과자 봉지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한 주먹씩 집어먹기 시작하더니 봉지채로 한 입에 털어 먹어버렸습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딸은 말문이 막히는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뒤통수를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이놈의 입, 이놈의 입! 이제는 하다 손주 과자까지 뺏어 처먹냐? 저는 그 못된 주둥이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은 남편은 대항할 힘도 없이 어버버하며 뒤뚱거릴 뿐이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그놈의 식탐 이제 지긋지긋해. 그렇게 식탐 부리고 다니니까 네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딸은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는 저를 보고 놀라 황급히 말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안에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쌀통으로 가려 할 때마다 멈췄습니다. 냄비를 꺼내려다 말고 그냥 불을 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밥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밥은 누가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의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늙은 호랑이 아니 돼지는 결국 배고픔 앞에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끓였지만 물이 넘치고 국물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말없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권력은 바뀌었다는 걸요. 그 후로 남편은 밥을 스스로 차려 먹었습니다. 찬밥에 물을 부어 죽을 만들고 과자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툴고 초라해 보였지만 이제는 연민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밥을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 시장에서 작은 빵 하나를 사와서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이제 이 집의 권력이 바뀐 걸 알고는 가끔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손주는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과자 하나를 건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고맙다고 말하며 조용히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요즘 조용합니다. 말수가 줄었고 부엌 앞에서도 제 눈치를 봅니다. 언제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냐고 가끔은 묻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2개의 밥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밥상, 하나는 제 밥상. 같은 공간이지만 서로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늦게 배운 손으로 밥을 짓고 저는 늦게 배운 마음으로 저를 돌봅니다. 그게 제가 택한 복수이자 늦게서야 얻은 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제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삶을 행복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